안녕하세요. 몸만 TMI 연구소입니다.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기질 번호별로 파헤쳐 보는 거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3번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워드가 여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 이렇게 여황제로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파티의 주인공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3번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여황제라는 키워드에 맞게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런 게 좀 당연하다?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은 파티의 주인공이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여황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여황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존경도 표하고요. 그리고 여황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근심 걱정도 없고 어떤 위험함이나 그런 것도 느끼지 않게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황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도 굉장히 잘 챙긴다. 아이들도 굉장히 잘 사랑하고 잘 챙긴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현모양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여황제이지만 남자분들도 3번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황제의 기질이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여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마처럼 아이들도 굉장히 잘 챙기고 와이프도 잘 챙기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들에게 시간도 많이 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황제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황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글쎄요 10번이나 0번이나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랑 뭔가 위치가 있다라는 개념조차 아마 안 잡을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 평등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여황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약간 뭔가 위에 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게 맞다. 도와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따라주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좀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웃기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좀 격이 있고 급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죠? 네, 속으로 수준이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죠. 네. 양쪽에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본인들이 모임 있어. 그럼 내가 쏴야 직성이 풀린다? 맞아요. 쉽게 말해서. 베풀 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때 뿌듯하고, 네, 그런 기질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여황제의 기질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떠한 행동의 패턴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다르죠. 마음만 여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굉장히 풍요로워야 되고 누군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생활이 현재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 줄 알고 해서 마음도 삐딱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 주던 마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나를 막 억지로라도 좀 따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가 멋지지 않으면 또 자기 관리가 상대적으로 확 안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옷차림도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자세도 바르지 않고 여황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걸 되게 추구하죠.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쪽으로도 굉장히 밝다. 그렇게 이 기질이 표현되고는 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놔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면, 그림에서 막 벽지도 찢어지고, 의자도 막 나무가 다 낡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돈에 있어서 가난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의 기질이 있는데, 현재 자기 관리도 되지 않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불편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기의 그런 3번 기질을 믿으면서 다시 플러스로 돌려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고? 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내 주변인들까지 이렇게 짓밟는 그림으로 표현된 한 명의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발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좀 접고 헤아려주고 더 품어주려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훨씬 더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그림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3번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사례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네, 있어요. 어느 마스터분이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공교롭게도 네. 이 3번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까 우리 마스터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있어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셔서 뭔가 이렇게 모임에 갈 때도 그 모임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돼. 내가 맞아요. 오늘 그 옷차림이 아니야. 사람들이 놀다 보면 우리 오늘 갑자기 기분 땡기는데 어디 갈까 하면 그냥 그 옷차림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못 간다고 이 옷으로는 못 간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가. 난 다음에 갈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품위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건 중요한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매 순간 이분에게는 이렇게 잘 멋있게 보여지는 게 되게 강하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3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건 집이 인테리어 뭐죠? 우리 왜 아파트 이렇게 보러 가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보는 집, 구경하는 집. 그 정도로 집이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깔끔하고 매일 쓸고 닦고 하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또 먼지 않는데 기어다니는 애들도 없는데 굳이 방을 왜 매일매일 닦고 하면서 시간을 쓰시냐. 그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를 가꾸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착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적당히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기질이 없다 보니까 또 그분들 관점에서는 당신이 이상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할 정도로 늘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새로운 도구, 청소 도구가 나오면 그런 것들 다 구매하셔서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새로운 뭐 틈새 이렇게 닦는 뭔가 도구가 개발됐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해서 창틀까지도 정말 광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의 시간이 그래도 24시간 중에 나의 시간이 아까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런 깨끗하게 하는 거, 꾸미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사실 나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쓰더라. 그리고 이 3번 있는 분들 집에 한번 초대해 가서 가시면 우리 이제 뭐 대충 식탁에 차려서 막 먹잖아. 음식도 시키고 그 김밥도 우리 김밥집에서 뭐 김밥 천국 이런 데 산지 사온 것도 다 꺼내가지고 예쁜 접시에 이렇게 툭툭 놔야 돼요. 근데 저는 접시를 왜 더럽혀요? 그래서 그냥 그 은박지 차를 펼쳐서 먹는 스타일인데 그분들은 하나를 먹더라도 차를 먹어도 예쁜 찻잔에 저는 깨지면 어떻게 저 찻잔을 이렇게 비싼 걸 사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3번 여왕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삶의 즐거움이고 가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워드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다른 거죠 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 부분이. 네. 그러나 그분들의 또 삶이니까 저의 기질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나는 여황제니까 당연히 내가 사는 공간은 이래야만 해 그런 거 네네.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이너스 쓰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번에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화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조직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사장이 아닌 이상 맞아요. 또 사장이어도 또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대기업, 또 중소기업, 네, 일반 그렇죠. 소상공인들. 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내가 약간 무시당했다. 약간 나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 않는다. 모습을 딱 그런 말이나 이런 걸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경험하게 표현하죠.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화가 엄청 치밀어서 잘 그렇죠. 형사될 일도 망칠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이 입에 독화살이 막 나가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이너스 쓰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할 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더 격이 있고 네. 내가 좀 더 한 단계 위야 당신들 다 보살펴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함양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당신은 나를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깨끗하게 하는 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왜요 하지만 누구보다 그런 부분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3번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주로 만나는 분들이 가족일 거잖아요. 네. 뭐 직장 상사이거나 그분들에게 나의 이 3번 기질을 설명해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쵸. 그런 것들을 서로 나의 기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요즘 뭐 MBTI 이런 거 하시면서 나는 E야, I야,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뭐 이런 것들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3번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3번 기질이야라는 걸 꼭 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질 카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질을 잘 모르더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좀 이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맞아요. 남편에게 무조건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좀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맞아요. 맞아요.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알리는 게 네네. 좋죠. 네, 그래서 또 좋은 점은 이분들은 시키는 걸 못 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부탁을 굉장히 그 부탁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부탁을 맞아요. 하면 정말 내 백성을 위해서 이걸 못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노하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지연 마스터님은 어떤 3번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부터가 격식이 있어요. 그 내가 저렇게 말을 고급지게 할까? 그러니까 별말 아닌데도 말 자체에 이렇게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투도 그렇고 굉장히 와. 고급스럽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를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깝게 제가 했죠. 가까이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첫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분과 계속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또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한 호감을 갖고 이렇게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항상 이 예의에 벗어난 거가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의 없이 구는 거. 예절, 벌없이, 나에게 감히 벌없이. 격이 너무 낮은 사람들, 말투라든가 어떤 강의를 같이 듣는데 그 강사님이 말을 굉장히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쉽게 아주 좀 저급한 그 은어를 그 단어를 써가면서 하니까 못 참아요. 너무 격 떨어져서 못 듣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사실 저도 거슬렸거든요. 그런 거 강의하는 것들이 거슬리고 저렇게 하면 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사실은 저도 3번이 아닌 4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3번 뒤에가 4번이야. 선천이 3번이고 후천이 4번이에요. 왕과 여왕님이 근데다가 이제 7번 귀족이네요, 있으니까 귀족.
이게 너무 싫은 거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예의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실례로 저희 남편 같은 거 아까 우리 그 양은영 마스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남편이요. 우리는 라면을 끓이잖아. 이렇게 양은 냄비에다가 끓이잖아요. 라면을 끓여서 그 남비채로 그 받침을 놓고 이렇게 막 먹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좀 별미죠. 수저와 그리고 김치를 넣고 그렇게 먹는데 저희 남편은 안 그래요. 반찬도 3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김치와 자기가 좋아하는 짠지와 이렇게 단무지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릇에 담고 이렇게 쟁반에다가 받쳐서 들고 와서 이렇게 먹어요. 우리 남편이 네, 설거지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항상 이만큼인데 뭐 이렇게 먹냐니까 자기는 냄비에다가 먹을 수가 없대요.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정말. 그리고 반찬도 반찬통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식탁에 올린단 말이야. 굳이 뭘 채우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 담아야 돼. 담아서 한 개에 넣으면 안 돼. 5, 6가지에 찌개와 국과 이렇게 그 식탁에서도 격식을 차려야 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저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가까이 계셨군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공감되는 게 남자가 그런 거 자체가 맨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우리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그분 같은 경우도 3번과 4번이 앞뒤로 있으니까 이 격떨어짐과 그리고 누구한테 베푸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지식을 나누던지 음식을 나누던지 하다못해 커피를 사갖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게 기쁨이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말을 하면 너무 행복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으면 자꾸 나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저께 저도 그 나눔을 받았는데 엉겅퀴 즙을 이만큼을 보내갖고 왔더라고. 은혜를 받으셨군요. 주신 경에 좋다고 하면서 메모장까지 써가지고 내가 그분의 나눔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네네. 그냥 드지도 않고 그냥 메모를 딱. 아주 그 정성스럽게 이게 어디에 좋은지 난 엉겅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엉겅퀴가 어디에 좋은지 효능에까지도 막 그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화가 났어. 그 화를 풀어주고 싶어. 근데 내 식대로 먹어 사탕 하나 찔러준다. 엉겅퀴를 좋은 건데 그냥 툭 준다. 그러면 화가 풀릴까요? 아니죠. 아니죠. 격식을 차려야 돼. 사 푸는 것도 격식을 자, 차려야 돼.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정말 격식을 딱 갖춰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맞아요.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거는 노하우예요. 그죠? 맞아요. 이분들한테 선물 줄 때도 고급지게 줘야 돼요. 맞아요. 그냥 저희는 쇼핑백에 담아서 주고 어차피 다 쓰레기 되니까 굳이 또 상자를 사야 되나 이런 상자를. 근데 여러분들이 3번에 갖고 계신 분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있는 게 크게 가치가 뭐라 그러지? 돈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겉에 상자를 맛있는 거 한번 구매해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담았다. 네, 엄청 맞아요. 좋아하시고 사실 이분들을 선물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평상시에 좋아하는지 해야 되고 맞아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은 거 선물을 받는다면 그때 선물은 기분이 좋아서 받았는데 딱 열었을 때 본인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뭐야 이딴 거를. 네, 그래서 좀 가격도 좀 우리가 봐도 레벨이 좀 높은 선물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단 한 번, 10년에 단 한 번 하더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좀 품격 있고 진짜 맞아요. 비싼 이런 선물을 딱 했을 때 그 10년 동안 못한 거를 그 선물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막 하는 선물도 감사하지만 이분들을 진짜 즐겁게 하는 건 좀 이렇게 돈이 나가는 비싼 우리가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선물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진짜 봤어요. 저희 남편이에요. 난 남편이. 한 번, 네, 맞아요. 몇 년에 한 번 아주 고가의 옷을 사거나 막 이러는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도요. 네.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지. 우리 같은 기지? 네,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저한테도 그런 선물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백이나 이런 거를 흔쾌히 살 상황이 아닌데도 막 진땀을 흘려가며 매장을 몇 번을 방문을 해서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직원이 얼굴을 기억할 만큼 방문을 해서 그렇게 사가지고 온 사례가 몇 번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마치 여우와 두루미처럼 여우는 두루미한테 넓은 그릇에 뭐 이렇게 하고 두루미는 좁은 그릇에 먹을 수 있는데 꼬리밥을 여우는 그걸 먹을 수 없었고 그런 것처럼 그럼 소와 사자라고 비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주면 되는데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물을 해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흡족해 한다? 뭐 이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옷이나 이런 것도 그냥 딱 봐서 예쁘고 괜찮고 뭐 얼마든지 입을 만한 거를 몇 번 사줘 봤는데 명품 같은 게 아니면 맞아요. 브랜드가 없으면 명품이 아니더라도 브랜드가 아니면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선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네, 그게 그냥 방법일 옷도 수도 있어요. 알아서 사 입고 그래서 가끔 이제 새 옷이 보일 때가 있어요. 비싼 옷이에요. 그래요. 그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럼 저는 이렇게 웃어요. 기질대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뭐 좀 해,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좀 해라고 얘기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가 바로 나와요. 맞아, 이분들이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마이너스 쓰실 때. 근데 이제 아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를 때는 내가 말만 하면 받아들이질 않고 저렇게 계속 받아칠까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지금 웃긴 거죠. 웃긴 거죠. 그렇지 3번이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 보면 아이들도 엄청 멋있게 잘 키우지만 플러스 그냥 동등하게 나 자신도 굉장히 잘 가꿔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엄마라고 그런 이제 엄마죠. 이야기를 키워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왜 아이한테 헌신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의 그게 자존감, 혹은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가꾸는데도 또 애를 쓰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 3번 황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시면 생각났는데 저도 아는 분이 이 기지를 쓰시는데 그분은 몇 년이 아니고 매년 생일에 본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스스로한테 해요. 제가 대단하시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이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한테는 뭐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1학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다고 막 하시는데 생일날 본인을 위해서는 맨날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것도 막 하시고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기질로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르다. 이 선물 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일에서는 그 가격이 돈의 많고 적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좀 대우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주려는 마음은 충만하잖아요. 뭐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그곳에 아주 그냥 여왕처럼 있고자 하는 뭐 그런 거는 충만한데 남들이 나한테 그러지 않을 때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하고 삐딱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존중해 줄까? 내가 딱 만났을 때 나를 정말 여왕을 보듯이 그렇게 보게 할까? 자기를 좀 키우려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네. 맞아요. 네, 네. 자기를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가
자기 관리의 그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는 기질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여왕님처럼 아주 행복하고 멋있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3번에 대한 좀 얘기를 마칠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번. 오늘은 여황제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황제님이 나오실 겁니다. 네. 네, 4번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맘 TMI 연구소 우리 유튜브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